첫날은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지나갔다. 둘째 날 여자는 전날 경직됐던 행동이 미안했는지 뒷문을 열어놓겠다 넌지시 그에게 그물을 던진다. 어둠이 짙어지고 남자는 침실로 슬그머니 들어와 자연스럽게 육체가 서로 엉긴다. 그녀와 밤을 보낸 남자가 쇼팽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유물, 목각 장미를 그녀에게 선물로 준다. 아무 부호처럼 명징하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오늘은 쓸쓸한 사랑 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김술래 수필가의 책 낯설고도 친밀한에서 꺼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J.M. 쿠시의 소설 폴란드인을 읽었다. 책의 맨 뒷장을 펼쳤다. 번역한 왕은철 작가의 해설을 먼저 읽었다. 다음은 그의 해설 일부다.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 작가 쿠시의 성장 과정부터 이해해야 한다. 그는 남아프리카 출생으로 아버지는 네덜란드계 이민자의 후손이며 어머니는 폴란드계 이민자 후손으로 영어권에서 성장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나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영문학과 수학을 전공했으며 영국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기도 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 주립대 영문과 교수가 되었다. 이후 교수와 작가의 삶을 살며 노벨문학상과 세계 최초 부커상을 2회 수상했다. 쿠시의 소설은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고 간결하고 검소한 것이 특징이다. 부모로부터 시작한 언어의 장벽이 성장 과정 중 종종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영어권이지만 각자 다른 나라의 문화 차이도 있어서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가운데 정확한 번역과 이해가 모호한 경계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이 쓰인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소설은 시종일관 남자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한 여성의 시각으로 쓰고 있다. 주인공 남자는 폴란드 사람. 이름은 비톨드. 70대의 큰 키에 마른 체격에 활력이 넘치는 쇼팽 전문 피아니스트며 세계를 무대로 연주 여행을 다닌다. 그가 연주하는 쇼팽은 진지하고 건조하며 엄숙하다. 그의 뮤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이름은 베아트리스, 40대 후반의 우아하고 지적이며 나무럽지 않은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이다. 그녀는 상류층의 문화 공연과 연주회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사람이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과정은 미루어 짐작하리라. 첫 만남부터 일방적으로 비톨드는 베아트리스의 사랑을 갈구한다. 두 사람의 언어는 각자 자기 언어가 아닌 어눌한 영어로 대화한다. 여자의 영어는 비교적 능통하지만 남자의 영어는 서툴고 속마음 표현하기가 어렵기만 하다. 그럼에도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과감하다. 불쑥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나이든 남자의 구애가 황당하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지만 멋진 남자가 내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왠지 대내적으로 인정받는 기분이랄까. 대부분의 여자 마음속 저변에 꿈꾸는 무징에 뜨는 사랑의 환상이다. 처음엔 음악회 게스트로 대접했던 마음이 연인의 마음으로 변하기까지 남자의 구애는 저돌적이다. 나이든 남자의 열정에 측은지심으로 한번 만나보자 하고 시작한 만남이 어색한 연애가 된다. 대화도 편지도 음악적 표현도 내면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소통이 잘 안 된다. 남자는 그럴수록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고 원하고 애가 탄다. 영어로 메일을 보내지만 언제나 가로막는 벽이 있다.
소통 부재의 여자를 생각하며 직접 연주한 쇼팽 비단조 소나타 CD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그녀의 소감으론 여전히 부드럽지 않고 건조하다. 어느 날 스페인의 가장 큰 섬 휴양지 마요르카 연주회에 그녀를 초대한다. 공교롭게도 여행지 근처 수에르 항구에 그녀의 별장이 있다. 이번엔 여자가 남자를 초대한다. 당당히 남편에게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초대한다. 남편과 일주일을 보내고 남편이 떠난 후 일주일을 남자와 함께 보낸다. 유럽인의 정서와 동양인의 정서는 사뭇 다른 아이러니다. 여자는 70대 남자와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하고 내심 우월감에 차있다. 초대받은 남자는 황홀해한다. 별채에 따로 남자의 짐을 풀었다.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복선으로 깔아놓은 듯한 소설의 흐름이 답답하고 애달프다. 첫날은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지나갔다. 둘째 날 여자는 전날 경직됐던 행동이 미안했는지 뒷문을 열어놓겠다 넌지시 그에게 그물을 던진다. 어둠이 짙어지고 남자는 침실로 슬그머니 들어와 자연스럽게 육체가 서로 엉긴다. 그녀와 밤을 보낸 남자가 쇼팽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유물 목각 장미를 그녀에게 선물로 준다. 암호 부호처럼 명징하다. 그들은 오랜 연인처럼 함께 요리하고 한 여자를 위한 피아노 독주를 하고 해변에서 유유히 수영을 즐기고 천천히 숲길 산책을 한다. 며칠 후 그녀는 단호하게 이별을 고하고 남자를 떠나보낸다. 이후 여러 번의 메일이 남자에게서 왔지만 그녀는 과감하게 읽지 않고 삭제해버린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만남은 일방적인 여자의 거부로 끝이 났다. 현실로 돌아온 여자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남자를 향한 마음이 연민이었다고 단정한다. 남자는 폴란드로 돌아가 여자에 대한 자신의 절절한 사랑을 자기 모국어인 폴란드어로 시를 쓴다. 남은 생애를 통틀어 살아야 할 목적이 생긴 남자의 쓸쓸한 사랑의 시가 시작된다. 단테가 친구의 여자인 베아트리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듯이 남자는 여자를 죽을 때까지 흠모한다. 여자는 바쁜 일상을 보내며 몇 년이 흘렀다. 가끔 스치듯 그가 생각났지만 지우려 애썼다. 자신의 일상 중 지나간 잘못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10년이 그렇게 흐르고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그 남자가 죽었다는 비보를 그의 딸에게서 듣는다. 남자가 그녀에게 남긴 유품이 있단다. 폴란드 바르샤바 그 남자의 아파트에 있으며 직접 그것을 찾아보라는 현실감 없는 전화를 받는다. 우여곡절을 딛고 그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폴란드 바르샤바 남자의 아파트에 도착하고 남자의 피아노 의자 안에 고이 모셔놓은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남긴 물건 여기저기 그 남자의 사랑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깨닫는다.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만큼 그 남자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 집중한다. 자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한 그 남자에 대한 예의로 그의 빈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많은 생각을 한다.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는 폴란드어로 된 시묵금을 바라보며 그 남자에 대한 연민조차도 사랑이었음을 깨닫는다. 스페인으로 돌아와 통역이라는 매체를 붙들고 미제의 생각들이 두 사람 사이에 둥둥 떠다닌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신호가 엇갈리고 부딪히고 어지럽다. 전문가를 통해 번역하여 그의 마음속을 들어가보려 애쓴다. 정확한 언어로 문자로 해독할 수 없는 사랑의 신호만이 가득하다. 텅 빈 충만함. 그 시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번역된 시를 읽고 여자가 이미 죽고 없는 남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다시 쓰겠노라 하고 하며 끝맺는다.
함께 사랑할 수 없었고 각자 따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였다. 살아서는 남자가 여자를, 남자가 죽은 뒤에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상한 사랑의 함수 관계다. 어떤 사랑이든 결국 그들은 사랑했다. 책을 덮으며 가슴이 먹먹했다.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랑의 불시착. 나이 차이를 넘어,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시공간을 넘나드는 사랑의 위대함. 난해함과 복잡함, 오역과 오해의 난무함, 언어의 불통, 감정의 몰이해, 죽음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독 불가능의 광대한 영역들이 얽혀 한동안 생각이 많아졌다.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이해하며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같은 언어, 같은 문자, 같은 문화생활권에서 사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도 서로를 얼만큼 이해하며 같은 감정의 기류 속을 함께 유영할 수 있을까? 어차피 인간은 외롭고 고독하고 긴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책을 덮는 순간 대단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기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책을 다시 뒤적였다. 그리고 다시 책을 덮었을 때 들려오는 소리. 모든 글은 자서전이다. 저자의 말이다. 그가 이 소설을 처음 발표한 것은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아르헨티나에서 출판되었다. 영어 원본보다 1년 먼저 스페인어로 출판되었다. 그는 영어 소설로 노벨문학상까지 탄 사람이지만 영어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스며 있다. 세계 언어의 식민주의적인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하는 작가적 발상이다. 영어권의 우월의식에 냉소를 보낸다. 영어가 가는 곳마다 토착어들을 파괴했고 북반구는 남반구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영어가 세계를 점령하는 방식이 싫다. 영어 원어민들이 오만함이 싫다. 이 소설은 진정한 소통을 꿈꾸는 한 남자의 절규 같은 사랑 이야기를 매개로 세상의 모든 작가의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다. 쇼팽의 음악을 간결하고 건조하게 바흐식으로 해석하는 남자의 관점, 사랑의 신호를 해독하지 못하는 여자의 시점이 곧 현 시대 사람 간의 소통의 부재와 해독하지 못하는 감정의 오류, 글을 읽는 독자와 작가의 엇갈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독자와 깊은 소통을 간절히 원하는 저자의 내공과 놀라운 통찰력이 전해져 왔다. 나는 진정 어떤 글을 쓰고 남기고 싶은 걸까? 폴란드 남자의 어눌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 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김다원이었습니다.